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전달드리는 건강행복노년 건행노입니다. 건행노는 동의보감 관련 서적과 한방의원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간략하고 쉽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구독은 손가락이 잘 안 가니까 좋아요라도 눌러주세요. 열심히 좋은 정보 찾아서 전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된다면 그때 구독 눌러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당뇨에 좋은 음식과 간단하게 조리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당뇨병이란 호르몬의 일종인 인슐린이 부족되어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소변과 함께 당이 빠져나오는 병입니다. 과식을 하거나 영양 과다이거나 운동 부족 등의 원인들에 의해서 오는 특이한 성인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소변의 양과 횟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그에 따라 목이 말라 물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또 먹어도 배가 고파지지만 식욕은 없고 체중은 줄며 피로도 빨리 오게 되지요.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워 평생을 두고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적당한 운동요법으로 전신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혈당 강화를 돕는 식품을 신경 써서 섭취하는 등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7가지 조건이 있어요. 당뇨병은 말 그대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병으로 자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에요. 다 그렇겠지만 당뇨병도 발병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당뇨병은 특히 걸리기 쉬운 조건이 있는데 다음에 7가지 항목이 대표적인 측정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족에게 당뇨병이 있다 3점. 체중이 갑자기 많이 불었다 2점. 가족에게 비만, 뇌졸중, 심장병이 있다 1점. 단 것, 기름진 것을 즐긴다 1점. 운동을 거의 안 한다 1점. 술을 자주 많이 마신다 1점. 스트레스가 많다 1점. 이렇게 7가지 항목에서 6점 이상이면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조건을 갖춘 것이므로 생활이나 식사습관 등을 미리 바꾸는 등 극히 조심을 해야 해요. 3점 이하라면 안심이고 3점이 넘으면 어느 정도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당뇨에 좋은 약재와 음식, 조리법을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동의보감에서 자주 나오는 약재이지요. 가시오갈피가 혈당을 내려줍니다. 한방에서는 당뇨병을 소갈증이라고 부르는데 동의보감에서는 그 후유증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당뇨병의 후유증으로 신장이 나빠지고 운동신경과 지각신경이 나빠지며 눈에 이상이 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당뇨병은 물론 당뇨병의 후유증으로 고생할 때 가시오갈피가 좋다고 했습니다. 가시오갈피는 인삼만큼 좋다고 할 정도로 혈당 강화 작용이 상당히 크므로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가시오갈피를 하루에 15지씩 끓여 마시도록 하세요. 혈당이 잘 내려갑니다. 다음은 호박이에요. 호박이 인슐린 분비를 도와줍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체내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주는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돼서 당이 소변과 함께 그대로 나가 버리거나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인슐린 투약이 필수적인데 호박에는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식으로 호박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또 호박은 당뇨병으로 인한 붓기를 내려주는 데도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은 다래예요. 소갈증엔 다래가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다래가 소갈증 즉 당뇨병에 좋다고 했습니다. 마셔도 갈증이 있고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계속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병이 소갈증인데요. 이것은 모든 것이 소모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소모시킨다고 해서 소갈증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럴 때 바로 다래를 드시라는 겁니다. 건제약국에 가면 다래 말린 것을 파는데 이것을 하루에 40지 정도씩 끓여서 마시도록 하세요. 아니면 말린 다래로 술을 담가 드셔도 좋습니다. 다래술을 하루 20에서 30ml 정도씩 마시면 당뇨병 개선 효과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다음은 두릅이에요. 혈당 강화 작용이 있는 두릅나물을 드세요. 쌈싸름한 맛이 봄의 입맛을 돋워주는 두릅은 당뇨병 치료제로 진가가 높습니다. 두릅나물은 혈당 강화 작용이 있어
당뇨병으로 혈당 수치가 높아진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당 강화 작용을 하는 것은 싹에서부터 줄기, 나무 껍질, 뿌리까지 모두이지만 특히 뿌리와 줄기가 약효가 더욱 뛰어납니다. 다음은 초두예요. 당뇨병으로 피로할 때 초두가 효과적입니다. 동물을 콩으로 사육하게 되면 췌장이 비대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췌장이 비대해지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예방, 치료하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콩은 소갈증에 좋다고 나와 있는데 특히 당뇨병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때는 콩만한 것이 없습니다. 콩을 그냥 드실 게 아니라 피로회복에 효과가 높은 식초에 담갔다가 드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흠집 없는 메주콩을 젖은 행주로 닦아서 밀폐용기에 담은 다음 콩이 잠기도록 양조식초를 부어 일주일간 부풀게 해서 하루 7 내지 10알 정도 먹으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먹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군요. 물론 씹어 먹어야죠. 날콩은 그렇지 않아도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인데 비린 맛이 난다고 꿀꺽 삼키면 소화가 더 안 돼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다음은 비파차예요. 비파차가 당뇨 증세를 개선시켜줍니다. 혹시 비파나무를 아시나요? 비파는 경상도나 전라도 해안지방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즙이 많은 황금색 열매와 잎맥이 선명하고 딱딱한 잎을 약으로 씁니다. 대개는 비파잎으로 차를 끓여서 마시는데 신장이 약하거나 당뇨가 있을 때 비파차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비파나무가 있는 집에는 환자가 없다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을 정도로 비파잎은 여러 종류의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사찰마다 비파나무를 심어두면 난치병 환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향기를 맡거나 몸에 바르면 모든 병이 낫는다 고까지 했습니다. 비파잎을 하루에 20지 정도씩 넣고 차를 끓여 수시로 복용하면 당뇨가 어느 정도 개선됩니다. 다음은 미꾸라지예요. 당뇨병으로 갈증 날 때 미꾸라지 두부탕을 드세요. 미꾸라지는 칼슘이 아주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당뇨병으로 쉽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미꾸라지가 좋습니다. 그뿐 아니라 해독 작용이 뛰어나서 당뇨병으로 갈증이 나는 사람에게 아주 그만입니다. 특히 당뇨병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콩과 함께 조리하면 좋은데 날콩보다는 두부가 소화력이 훨씬 뛰어나므로 미꾸라지를 두부와 함께 조리해서 미꾸라지 두부탕을 만들어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손질하여 두부와 함께 넣고 끓이면 미꾸라지가 두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이것을 센 불에서 익히면 두부 속에서 미꾸라지가 익어 자연스럽게 두부와 미꾸라지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납작하게 썰어 양념장에 찍어 드세요. 이렇게 당뇨에 도움이 되는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져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건강행복노년 건행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